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핵심 3가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가진 마케팅 지식의 일부만 적용했고 현재 목표로 한 키워드에서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제 매장은 관련 키워드에서 상위에는커녕 완전히 저 뒷페이지에 있었고, 심지어 제가 위치한 곳의 가장 강력한 지역 키워드인 경기 광주 맛집은 400위권 밖이었는데 그래도 현재는 20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상승과 하락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본격 시작 전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핵심 3가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정확도, 인기도, 최신성. 이 3가지는 스마트 플레이스뿐 아니라 네이버가 하는 모든 서비스의 상위 노출에 적용되는 핵심이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아는 것이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 마케팅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 중에서 지금도 상위 노출을 위해 열심히 수백만 원씩 광고 대행사들에게 갖다 바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 광고 대행사의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 견적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너무 낮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대부분 거절을 했는데 딱 한 군데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비용을 무려 한 달 기준으로 230만 원이나 불렀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경기 외곽이라 이 정도지, 만약 강남 같은 동네였다면 얼마를 불렀을까요? 경쟁이 치열한 곳은 이렇게 상위 노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케팅에 받기도 합니다. 객단가가 높고 매출이 높은 경우 이렇게 상위 노출에 수백만 원씩 투자해도 그 비용 대비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단가가 낮고 매출이 저조한 매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그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위 노출, 그 중에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 상위 노출의 효과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동네의 지역명 플러스 맛집, 예를 들어 강남 맛집 같은 지역 메인 키워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조회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대한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을 했다 치더라도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 플러스 맛집 키워드가 과연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검색을 통해 갈 곳을 정하는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 이번에 강남에서 모임을 할 식사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딱히 메뉴를 정한 게 아니라면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서 강남 맛집이라고 아마 검색을 할 겁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다양한 업종들의 식당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삼겹살이 땡깁니다. 그럼 강남 삼겹살이라고 스마트폰에 검색을 다시 하겠죠. 그럼 많은 삼겹살 집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중에서 평점, 리뷰 개수, 사진이나 소개글 등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손가락으로 누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세세하게 정보들을 확인했다 치고 그럼 바로 여기로 갈까? 막 이렇게 결정할까요? 아닙니다. 매장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어느 정도 정보를 알게 되긴 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2% 신뢰가 부족합니다. 방금 본 그곳의 상호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 카페 등의 글을 통해 나름 검증을 할 겁니다. 그렇게 검증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에 가는 것을 확정짓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이 여러분의 매장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하는지 답 나왔죠? 그 과정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매장이 눈에 들어올 확률을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업주의 입장에서 제가 제 매장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플레이스에 가서 내 매장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상위 노출의 핵심인 최신성에 해당됩니다. 최대한 상세하고 친절하게 매장을 소개하고 사진을 등록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고객이 볼 때 클릭하고 싶게끔 매력적인 사진과 정보들을 올려놔야겠죠. 여기서 정보가 되는 사진과 정보의 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의 매장을 우연히 보고 관심이 생긴 고객이 있다고 칩시다. 아마 이 고객은 더 많은 정보와 신뢰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매장에 관한 다른 고객들의 의견이 궁금할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확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블로그 리뷰와 방문자 리뷰 개수를 늘려서 매장에 대한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블로그 리뷰는 블로그 체험단 업체를 이용하거나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활동하는 블로거에게 쪽지나 메일을 보내서 무료로 식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스팅을 쌓으면 됩니다. 방문자 리뷰는 영수증 리뷰라고 하는데요. 실제 방문한 고객이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에 등록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주면서 부탁을 하거나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기도인데요. 이건 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고객들이 여러분의 매장을 검색하고 플레이스를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세 가지 알려드리자면, 지역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홍보인 듯 홍보 아닌 홍보 같은 그런 티하는 글로 여러분의 매장을 검색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과 이웃을 맺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매장을 알리는 방법. 나머지 하나는 파워링크나 플레이스 광고, 페이스북 광고 같은 광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골고루 활용했고, 이 방법들이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하고 또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큰 틀에서 고객이 여러분의 매장을 만나는 순서,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항목별로, 그리고 항목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귀찮고 난 마케팅에 사용할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업체를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만약 어뷰징을 하거나 저품질의 트래픽을 쏴서 일시적으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순위가 급락하고 여러분의 매장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할 줄 알면 어이없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분석과 시도를 통해 매장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온라인 판매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네이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대입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방법은 정말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